네, 안녕하세요. 진진타로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오랜만에 결혼에 관련된 주제를 올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과연 어떤 사람과 결혼하게 될지, 또 타로 카드로는 원래 먼 미래까지는 못 보나, 지금부터 향후 4년 안에 결혼하게 될지, 어떤 사람과 결혼하게 될지, 뭐 그 사람의 특징, 성격, 뭐 직업, 외모, 뭐 이런 것을 한번 살펴보겠고요. 지금 시점부터 4년 이내니까 연도까지 2021년도, 22년도, 23년도, 24년도까지 한번 뽑아봐서 어느 연도가 과연 확률이 높을지, 언제 결혼하게 될지 한번 제가 타로 카드로 한번 예측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결혼 관련된 타로를 가끔 찍을까 합니다. 왜냐면 새로 유입되시는 분들도 있고 예전에 찍었던 올렸던 거랑 공통적인 게 좀 많다면 그만큼 그 배우자와 만나게 될 확률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자주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4개의 카드를 준비를 했고요. 이게 보시면 이게 돌멩이가 보이죠? 돌멩이가 보이는데 이게 크기가 이게 크고 작고가 다르잖아요. 크기 상관하지 마시고 그냥 색깔이랑 마음에 가는 것을 골라주시길 바랄게요. 원석을 제가 따로 구해 오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4개의 카드 중에서 나의 배우자는 어떨지, 어떤 사람일지, 언제 할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 골라주시기 바랄게요. 잠시 시간 좀 드릴게요. 자, 선택해 주셨죠? 자, 맨 왼쪽 첫 번째 돌멩이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스타트. 자, 우리 첫 번째 돌멩이 뽑아주신 분들 과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과 결혼하게 될지. 자, 시작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카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카드 뽑아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배우자 특색부터 말씀드려 볼게요. 우선 외모적으로는 뭐 존예 뭐 이런 느낌보다는 굉장히 또 동안의 외모라고 좀 예상이 돼요. 나이가 막 30대 넘어가고 40대 넘어가도 한 5년에서 한 10년 사이 정도 젊어 보이는 사람도 있잖아요. 30대 중반인데 20대 중후반처럼 보이는 얼굴, 40대가 되더라도 30대 중반 정도 얼굴 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 5년에서 10년 정도 좀 젊어 보이는 페이스를 가진 사람의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어린 친구라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나이 여하를 불문하고 또 연하일 확률도 있습니다. 자고로 연하일 확률도 있는데 무조건 연하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애매하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굉장히 동안의 얼굴에 좀 순수하게 생긴 외모라고 보여져요. 이게 인상이 좋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못생긴 건 절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뭐 탈모도 아니고 머리숱도 있을 겁니다. 예, 탈모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굉장히 이분 자체가 여러분 그 결혼할 상대가 굉장히 이게 사람 상대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나오거든요. 말을 굉장히 잘할 것 같고 쉽게 말하면 영업 능력이라 그러죠. 영업에 종사한다 이런 게 아니라 영업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사실 그 직업적인 것도 제가 말씀드리겠으나 영업을 하시게 된다면 꽤 큰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일 거라고 보여질 정도로 사람을 다루고 사람 그 설득하고 사람을 구워 삼는 데에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말빨이 아주 오지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디 가서 꿀리지 않는 말빨. 외모는 순수하게 생긴 게 말은 졸라게 잘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래서 사기꾼은 아니에요. 절대로. 예, 그런 오해는 하지 마시고 그만큼 그 처세력이나 이렇게 사람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 능숙하다, 뛰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직업적으로는 제가 봤을 땐 두 가지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약간 봉사업을 한다던가 투자회사를 다닌다던가, 투자회사가 봉사업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투자회사 또는 봉사 쪽 아니면 교육 쪽이랑 관련이 있어요. 교육, 봉사, 투자회사, 좀 넓게 봐서 좀 종교인, 스님은 아니겠죠. 신부님도 아니겠죠. 목사도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뭔가 종교랑 관련돼 있으신 분들도 있고, 또 넓게 봐서는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그 계몽적인 뭐 그러니까 학원도 돼요. 학원도 되고 교사, 예, 교사도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딱 하나 찍기에는 너무 대한민국에 직업이 많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교사입니다 딱 말해버리면 이걸 이 영상 보시는 분이 조회수가 한 1, 2만 터질 텐데 1, 2만 명이 다 교사 만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제너럴의 한계죠 이게.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보고 있고, 그렇게 지금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가 타로 카드로 직업을 정확하게 한 가지 집어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런 유형의 직업을 가질 확률이 높고, 그러니까 말빨이 좋을 것 같아요. 말빨이라기보다는 입담, 언변술이 좋다. 그러니까 누구를 가르친다던가 사람을 설득한다던가
대중적인 어떤 그런 연설 능력이라던가 뭐 이런 게 굉장히 뛰어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좀 교육시키고 계몽시키고 끌어올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이제 그런 유형의 그런 사람이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분 특징이 약간 사실은 예를 들어서 두 가지가 나오는데, 아마 이게 여러분을 좀 몰래 지켜봤다던가 아니면 오래전부터 지켜봤던 사람들 중에서 나올 것 같아요. 뭔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나랑 막 눈 맞아가지고 결혼하는 흐름보다는 좀 알던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근데 알던 사람이라는 게 지금 아는 사람은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면 결혼하는 연도가 여러분들께서는 올해도 사실 결혼은 들어와 있는데, 근데 올해는 좀 동거운이나 어떤 이성과의 좀 되게 깊은 가족화처럼 좀 한번 같이 좀 자주 보게 되는, 그러니까 가족화 되듯이 결혼 생각이 날 정도로 그런 운이 들어와 있어. 그게 사람 사주마다 다르기 때문에 올해 결혼하게 되시는 분도 분명히 있는데, 사실 제가 본 유력한 시기는 2024년도예요. 와, 2021년도에서 이 3년이나 뛰어버렸네. 야, 이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으나, 나는 지금 카드적으로는 어쨌든 올해 만약에 결혼을 못 하시게 되면 2024년도로 보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알던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지금 올해 결혼하시게 된다면, 결혼 들어와서 사주마다 다르겠으나 팔자가 다 다르잖아요. 그럼 내가 기존에 알던 사람일 수도 있다. 근데 2024년에 결혼을 하게 된다면 그 속에서 알게 되는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어떤 바로 이렇게 막 빠르게 전개되는 것보다는 좀 오랫동안 여러분을 좀 짝사랑한다던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처음부터 여러분들께서 이분을 막 바로 막 결혼 상대를 인정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뭔가 이게 보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꽤 긴 시간을 투자를 한다던가, 노력, 예, 투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있잖아요. 막 바로 눈 맞아가지고 뭐 잘 되는 개념보다는 이렇게 뭔가 좀 장기적으로 좀 애쓴다. 만약에 연애를 하더라도 여러분이 뭔가 처음에는 좀 약간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사람, 결혼까지는 아니다라고 좀 망설일 때 그것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마음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과의 어떤 결혼이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시기는 사실 2024년도가 제일 좋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1번 뽑으신 분들은 제가 말하는 걸 이런 이성의 특징이 좀 다르다 하더라도 어떤 동거를 하게 된다던가 어떤 연애에 있어서 좀 제 기존의 연애 패턴과 다르게 거의 맨날 본다던가 같이 좀 약간 눌러 산다던가 뭐 그런 운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도 연애운은 나쁘지는 않습니다. 올해도. 그래서 올해도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올해 결혼하게 될 수도 있고, 왜 제가 2024년도 얘기를 꺼내냐면 1번 카드 뽑아주신 분들 중에서 첫 번째 뽑으신 분들 중에서 나이가 좀 어리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고등학생도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20대 초반, 중반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려를 하는데, 어쨌든 야, 그래도 뭐 하나만 찝어봐. 하나만 몇 년도 확실한 건 언젠데 하면 2024년도로 제가 예측을 해볼게요. 2024년도에 결혼운이 들어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어쨌든 이런 남편 또는 마누라랑 살게 되면 좀 굉장히 좀 재치 있고 말을 잘하기 때문에 되게 설득이나 어떤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이게 좀 말을 안 해버리고 막 말 주변이 없으면 답답해가지고 더 싸우잖아요. 근데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좀 잘 달래고 막 그런 구슬릴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좀 쉽게 풀리는 관계가 되지 않을까라는 사이가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실 직장 업무차, 뭐 소개팅보다는 업무나 직장 관계자나 아니면 동아리나 모임이나 뭐 이런 데서 알게 되는 사람과 결혼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뭐 능력은 어떠나요? 자, 능력도 좀 나쁘지 않게 보는 게 뭐냐면 이분이 능력이 분명히 있는 사람일 겁니다. 그래서 절대 웬만한 직장인들보다는 좀 본인의 능력, 전문성이 있으신 분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돈도 괜찮게 벌 거라고 보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좀 노력하는 사람이지 않을까. 사람은 착해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점을 좀 판단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끈기도 있다고 나오니까요. 자, 어쨌든 우리 첫 번째 카드 뽑아주신 분들 이런 배우자감이고 언제 결혼하게 될지 한번 예측을 해봤고요. 한번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행복한 결혼을 꼭 하시길 바라면서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카드 해석 끝. 자, 이제 두 번째 카드 뽑아주신 분들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카드 뽑아주신 분들 과연 어떤 사람과 결혼하게 되고 그리고 언제 결혼하게 될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스타트.
자, 이제 두 번째 카드 뽑아주신 분들 한번 스타트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카드 뽑아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 우선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들의 배우자 특징이 좀 약간 능력적으로 금전, 돈을 잘 버는 사람, 약간 사업하는 사람일 확률이 높고요. 예체능 종사자, 연예인, 연예계 종사자 같으면 연예인이랑 사귀게 될 수도 있고,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예술적인 거, 예체능 쪽으로 좀 성공한 사람, 플러스 아니면 사업하는 사람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돈을 좀 많이 버는 사람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매력적이고, 어, 외모도 상당히 뛰어난 사람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잘생겼다고 그러는 거죠. 이쁘고 잘생겼다는 거고, 단순히 이쁘고 잘생긴 게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매력이 넘치는 사람이라고 나와요. 돈도 많고 얼굴도 괜찮고 매력도 좋아. 자, 근데 이게 한 가지 좀 걱정되는 게, 걱정이라기보다 한 가지 대신 단점이 있다면 약간 바람기가 좀 보이거든요. 바람기가.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경우를 봐요. 오늘 두 가지 경우의 수가 나와요. 첫째, 여러분들을 만나기 전에 많은 이성들을 만났던 사람, 그리고 여러분들과 이렇게 결혼을 하더라도 가정적이에요. 사람은 착해요. 그리고 지는 것도 싫어하고 욕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욕심이 많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돈도 잘 벌고 이러고 외모도 괜찮고 하니까 주변에 이성이 좀 들끓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살짝 한눈을 팔 수 있는 사람인데, 그나마 다행인 게, 우리가 이게 바람을 펴서 이제 피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두 집 살림을 한다던가, 아니면 숨겨둔 애인이 일시적인 게 아니라 엄청 오래됐다던가 이래버리면 참 난감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더 충격적이죠. 물론 바람 핀다는 자체가 충격적인 것 같긴 한데, 여기 오해하지 마시고요. 바람둥이다 뭐 이렇게 딱 단정 짓는 게 아니라 바람기가 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유혹이 좀 많은 사람이라고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왜냐면 너무 잘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렇다고 그걸로 제가 정당화하고 합리화시키려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요소가 뭐였냐면, 분명히 제 생각인데 제가 본 타로로는 여러분들 만나기 전에 결혼까지 갈 법했던 상대, 또는 아니면 뭐 결혼을 한번 했다가 돌아오신 분들 있잖아요. 돌싱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돌싱을 만나게 될 확률도 좀 있어요. 돌싱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을 만나기 전이니까 여러분 몰랐을 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나기 전에 좀 결혼급의 어떤 사람이 있었던 사람일 확률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점도 우선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근데 이거는 절대로 절대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상처 받으시면 안 됩니다. 자, 이제 좀 약간 단점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던 거고, 이제 좋은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이분이 주변에 인기도 많고 좀 끼가 있다 하더라도 내 가정은 지킬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람기가 좀 있어도 결혼을 하고 내가 가정을 차리면 한눈을 이렇게 안 파는 스타일이에요. 내 가정에 충실한 사람, 내 가정적인 사람인 건 확실합니다. 특히 애를 낳고 나면 사람이 완전히 바뀐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좀 자식을 낳았는데 막 진짜 내팽겨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애를 낳고 철드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를 낳고 오늘 이미 철은 든 사람이긴 해요. 근데 애를 낳고 나서부터 가정의 소중함, 책임감 같은 게 상당히 높아지는 사람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여러분들께서 결혼한 다음에 애를 빨리 낳는 게 가장 좋아 보이는 모습이고요. 어쨌든 능력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좋게 나오고는 있어요.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돈을 좀 잘 버셔가지고 여러분들 아마 결혼 생활 하는데 뭐 금전적인 어려움이나 이런 것은 거의 없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자기 배우자나 자기 자식한테는 정말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좀 바람기 있다고 막 집 팽개치고 막 밖에 나돌고 그런 사람은 절대 아니라는 점 기억을 해주시고, 그거는 여러분들 사람은 누구나 그런 끼가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결혼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관리 잘하고 더 사이좋게 지나면 한눈 팔 여력이 없게끔 만든다면 그래도 예방할 수 있다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유형의 사람이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 결혼하게 되는 사람 자체가 초년의 좀 힘듦 그리고 상처가 좀 있기 때문에 사실 방어 기제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라고 나오거든요. 이게 보면 초년에 힘들고 어렵고 트라우마가 있고 상처가 있으면 두 가지로 나뉜단 말이에요. 첫째는 그거에 대한 열등감이나 트라우마 때문에 인생을 삐뚤게 사는 사람, 막 살면서 난 힘들었으니까 이래도 돼 하면서 정당화시키는 사람, 물론 그게 아니면 더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후자예요, 후자. 더 열심히
살아서 내가 힘들었던 만큼 고생을 많이 했다는 사람으로 나오거든요. 많이 했을 거라는.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내가 더 독하게 더 현실적으로 열심히 살아가지고 자수성가할 수 있는 뭐 그런 유형의 사람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고 배울 것도 어느 정도 있다. 이렇게 근데 욕심이 또 굉장히 많아요, 사람이. 근데 욕심이 좀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약간 피곤할 수도 있겠으나 그래도 가정적인 카드가 많이 나와요. 화목함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한테는 진짜 딱 그런 스타일. 밖에서 강한 사람이고 집에 와서는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이에요. 근데 보통 보면 밖에서는 막 존나 성격 좋고 성격 좋고 착하고 그런데 집에 와서는 폭력적인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런 사람은 아니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소중한 것은 무조건 지킨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여러분의 이제 결혼 시기는 사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2024년도 이후가 가장 유력하거든요. 그러니까 2024년도 이후가 결혼 생활에 안정이 되기까지 결혼을 하게 되거나 결혼을 안정되게 되는 게 그때로 보이는데 사실 여러분께서는 올해 내년 특히 내년 2022년도에도 기회가 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좀 주의할 게 여러분들께서는 뭐 사주를 보고 뭘 보겠지만 좀 결혼할 때는 좀 사주 궁합이나 이런 것을 좀 잘 한번 살펴보고 한번 결혼을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신중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년에 결혼 기회가 오는데 좀 성급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좀 나쁜 사람을 만나게 될 수도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행히 배우자 자체는 좋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겠으나 그래도 내년에 결혼 기회가 온다면 좀 더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아보시고 그리고 어떤 궁합이나 이런 것도 한번 잘 맞춰보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좀 더 현실적이고 신중하게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나이대가 좀 있으신 분들은 내년에 할 것 같고요. 빠르게 전개되는 모습이고 가장 좋은 시기는 24년도 이후 사실 2025년도가 제일 좋아 보여요. 제가 2025년도가 그래서 2025년도가 제일 좋은데 오늘 2024년도까지 뽑아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2024년도 이후가 좋아 보여요. 그런데 내년 좋아요. 내년도 좋다라는 점을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 두 번째 카드 뽑아주신 분들의 이 배우자의 특징이 대략 이렇고요. 그래도 나름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또는 뭐 남자분이시더라도 마누라가 잘 나가니까 제법 사회적으로 대우를 받고 인정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 두 번째 카드 뽑아주신 분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은 저에게 굉장한 큰 힘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2번도 해석 끝. 자, 세 번째 카드 뽑아주신 분들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과연 여러분 어떤 사람과 결혼하게 되고 언제 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스타트. 자, 이제 세 번째 카드 뽑아주신 분들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우리 세 번째 카드 뽑아주신 분들은 이게 좀 너무 어린 친구들 말고요. 결혼 정년기에 들어오신 분들은 저는 내년으로 우선 시기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생각보다 빨리 결혼운이 들어와 있거든요. 내년에 임신운이랑 결혼운이 같이 들어와 있다 그래요. 근데 이 임신운을 사업이나 일로 쓰면 돈을 벌게 되는 거긴 한데 보통 이거 오늘의 주제는 결혼이기 때문에 각자 사주마다 다 다르겠으나 내년에 쉽게 말하면 그 식상 여자한테는 식상이고 남자한테는 재성도 되는 건데 그러니까 전 내년이 좀 유력하다고 보거든요. 늦어도 2023년도 그러니까 2022년도 2023년도가 혹시 사주 좀 아시는 분들은 식상운이지 않을까 식상관 뭐 이런 거 남자는 재성 남자분들도 식상운일 수도 있고요. 그래가지고 뭐 남자한테 식상이 뭐 결혼 뭐 이렇게 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2023년도에 결혼운이 들어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선 그거부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우리 그 세 번째 카드 뽑아주신 분들 배우자 특징이 굉장히 직업적으로 약간 사업 쪽보다는 약간 명예주의자 그러니까 공직자 명예를 중시한다. 근데 만약에 이게 요즘은 직업이 2만 가지가 넘기 때문에 사업하시는 분이라도 그 돈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상과 가치, 정신적인 그런 일이나 뭔가 계몽적인 것, 좀 약간 지도자 같은 느낌도 좀 있고요. 근데 가장 큰 것은 공무원일 확률이 높아요. 공무원이나 좀 약간 반듯한 직장, 공기업이나 대한민국에서 인정받는 안정적인 직장일 확률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사업이나 프리랜서를 하더라도 약간 성향 자체가 굉장히 고지식하면서도 반듯해요. 근데 이거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럼 결혼 생활은 이런 사람이랑 하는 게 좋아요. 차라리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뭐 노잼이거나 꽉 막힌 사람은 또 아니에요.
제법 순수한 구석이 있고 어설픈 귀여운 면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거든요. 막 사람이 너무 끼가 많고 막 너무 말 잘하고 재밌고 그러면 결혼하면 이 사람들 어떡하겠어. 이게 내 배우자한테 잘하긴 하겠 재밌긴 하겠지만 매력은 있겠으나 바람을 피게 될 확률이 높단 말이야. 원래 확률적으로. 근데 굉장히 고지식하고 자기의 명예를 중시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야, 너 가서 바람 피고 와 이래도 쪽팔려가지고 안 피고 와요. 예, 약간 그런 스타일이다라고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결혼 생활 하는 중에서도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배우자 특징이 그냥 일이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사실. 물론 가정적으로도 막 내팽겨치지는 않으나 좀 자기의 출세, 성공을 위해서 되게 가는 사람이라고 나오기 때문에 뭐 그런 모습들이 있고 또 외모적으로는 남자답게 생긴 스타일, 반듯한 외모 있잖아요. 이목구비가 또렷하고 그리고 또 뭐라고 해야 옷 같은 거 잘 입어요. 이런 사람 옷 스타일 좋고 그러니까 막 고지식하다고 해가지고 막 대머리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막 대머리고 막 옷도 막 베이직하고 티 하나 입고 막 청바지 힙합 바지 입고 막 신발 니코보코에 나이키도 아니고 나이스 그런 거 신는 사람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게 뭐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냥 약간 패션 감각도 뛰어난 사람이다. 와우, 막 정장이 잘 어울리는 스타일, 반듯한 느낌 있죠? 그렇다고 정장이 잘 어울린다고 해가지고 막 그 너무 막 그 느끼한 느낌은 또 아닌 게 근데 제법 남자 멋있어. 그냥 멋있다. 그냥 표현 그냥 제가 그런 거 디테일하게 표현을 하는 법을 잘 모르겠는데 그냥 멋있다. 멋있는 스타일이 여자라도 멋있다. 그러니까 남자분들이 이걸 뽑았어도 그 배우자 마누라가 자기 관리가 좀 철저한 사람이기 때문에 생활력도 좋고 깐깐한 스타일일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막 옷을 막 야하게 입고 다니고 막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진짜 좀 세련된 느낌이 있는 세련되고 뭔가 뭘 입어도 사람이 귀티나고 막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배우자의 특징이 뭐냐면 좀 약간 운빨이 좋거든요. 운빨이 좋은 게 뭐냐면 그러니까 뭘 하든지 간에 막힘이 없어요. 막힘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같이 살면서 좋은 일도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좀 하늘이 돕는다 이런 카드가 나오고 뭔가 운이 좋다는 것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순조롭게 진행되고 인생 자체가 순탄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나오기 때문에 배우자 입장에서는 최고죠. 예, 배우자 입장에서는 뭐 환난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좋은 모습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항상 최선을 다하는 사람. 이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들 배우자 특징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간에 항상 노력한다고 나오거든요. 그리고 좀 약간 예술적인 그 조예가 깊기 때문에 고지식한 사람이지만 뭐 음악을 좀 한다던가 미술을 잘한다던가 아니면 뭐 다른 취미 생활을 예술적으로 좀 관심이 많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감수성도 생각보다 풍부하다. 그런 모습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배우자 자체는 굉장히 우리가 진짜 듬직한 사람, 진짜 우리가 많이 생각하잖아요. 배우자에 대해서 막 가볍고 경박하고 막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굉장히 좀 사실 사람은 좀 명예주의자가 나쁜 게 아니에요. 왜냐면 그런 사람들은 자기 좀 이기심도 있고 욕심도 있지만 내 울타리나 그런 선에 넘는 도를 어긋나는 행동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 술 처먹고 맨날 막 집에 안 들어오고 맨날 당구장에서 살고 막 PC방에서 살고 막 저기 가가지고 뭐 시비 굴고 막 뭐 엄한 짓 하다가 막 그런 사람은 아니라고. 빚내고 막 마누라 돈 뜯어가가지고 배우자 돈 뜯어가가지고 사원 말아먹고 막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길바닥에 내다 앉힐 사람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 복 자체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남편이나 아내가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나오기 때문에 그 명예는 배우자인 여러분들도 같이 올라가는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그런 성공한 사람의 배우자니까. 그렇죠? 그래서 엄청나게 좀 많이 좀 안정적이고 좀 명예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좋고요. 결혼 시기가 사실 지금 거의 들어와 있다고 봐요. 저는 지금도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 이성 만날 기회가 올해부터 많이 생기고요. 결혼 시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22년도가 유력합니다. 좀 늦어봤자 2023년도. 2023년도는 3번 카드 세 번째 카드 뽑아주신 분들께서는 굉장히 일적으로나 사람들한테 축하를 받는다던가 생활의 안정이라던가 이런 게 굉장히 좋아요. 그래가지고 좀 내가 좀 이제 삶에 있어서 좀 안정적이고 좀 더 또 다른 제2의 서막을 알리는
좋은 기회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내년 내후년을 정말 잘 한번 좀 잘 활용해 보신다면 행복한 결혼 생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임신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결혼하시고 내년에 아이를 갖는 운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세 번째 카드 뽑아주신 분들 긍정적인 결과를 전해드리면서 여기까지 보도록 할게요. 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은 저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카드 끝. 자, 이제 마지막 4번 카드, 네 번째 카드 뽑아주신 분들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의 배우자 어떤 사람이고 어떤 성향이고 그리고 언제 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스타트. 자, 우리 네 번째 카드 뽑아주신 분들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네 번째 카드 뽑아주신 여러분들 우선 제너럴이고 카드는 카드일 뿐이니까 너무 저의 말에 너무 이렇게 심란해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저 카드대로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 좋게 얘기할 수 없다는 점을 미리 양해를 구할게요. 양해를 구할 거고 그냥 있는 그대로 팩트대로 한번 말을 해볼게요. 우선 네 번째 카드 뽑아주신 분들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약간 사실 배우자 자리가 별로 안 좋아요. 사실 별로 안 좋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고 해서 영원히 뭐 솔로냐 그게 아니라 이런 경우에는 좀 초혼에 실패를 한다던가 옛날로 치면 약혼까지 갔다가 좀 안 된다던가 그러니까 돌싱이신 분들이 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네 번째 카드 뽑아주신 분들 중에서 돌싱이신 분들이 좀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원래는 배우자 자리는 별로 안 좋은 사람인데 그래서 한번 그런 액땜을 한번 하고 만나는 사람이 좋은 거거든요. 근데 아무리 지금 결혼을 안 하신 분들이라면 이런 경우에 좀 나이가 좀 어리신 분들이라면 좀 나이가 또 결혼 연령대가 있더라도 좀 결혼 좀 약간 천천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비혼주의자이신 분들도 상당히 많을 거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지금 네 번째 카드 뽑아주신 분들은. 그리고 결혼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너무 그 결혼을 원하면 안 돼요. 뭐냐면 사람 때가 되면 다 하거든요. 우선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는 2023년도에 결혼운이 있어요. 내후년이죠. 그런데 이제 보면 제가 타로 상담도 많이 해보고 다양한 사람들을 겪으면서 여러 사람들을 겪으면서 좀 느낀 게 하나가 뭐냐면 좀 결혼이 조급하신 분들 특징이 아무나 안 만나고 왜냐면 결혼을 해야 되니까 쉽게 아무나 안 만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경계심도 크고요. 되게 뭔가 철저해요. 자기 관리도 철저하시고 그런 부분은 굉장히 좋은데 근데 아무래도 결혼이 급하다 보니까 이게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결혼을 봐요. 결혼하고 보자 이런 마인드 있잖아요. 왜냐면 우리 결혼은 결국 사람이랑 하는 거고 그 사람이랑 잘 살고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결혼이 급하신 분들은 실제로 막 이성들 중에서 특히 여자분들 있잖아요. 남자가 막 만난 지도 얼마 안 되는데 막 결혼 드립 치면서 물론 나이대가 꽉 찼으면 결혼 전제로 만나기로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막 여러분들 꼬시려고 하는데 막 느닷없이 결혼하자고 하고 같이 살자 하고 삼성 TV를 알아봤다 그러고 냉장고 알아봤다 그러고 저기 어디에 별장 하나 있다 뭐 집 아파트 하나 알아보고 있다 너만 들어오면 돼뭐 이런 드립을 치는 양반들이 좀 있는데 그런 사람들도 경계해야 되는 게 그러면 봐봐요. 결혼이 급하신 분들은 그런 제안을 받으면 결혼하자고 하니까 결혼이 급하니까 그러니까 근데 웃긴 게 뭐냐면 그런 사람들 특징이 신중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더라고. 그러니까 언제 봤다고 결혼하자고 그래. 솔직히 사람을 잘 알아봐야지. 근데 그 사람들이 그랬다가 그것을 이제 허용하고 결혼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돌변해서 떠난다던가 뭐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이라는 그런 낚시로 일부러 낚시질은 하진 않겠지만 조급하다 보니까 결혼하자 같이 살자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안 넘어올 것 같으니까 그런 말을 하면서 진지함을 보여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특히 남자들 중에서 그걸 좀 약간 참고를 해주세요. 그래서 결혼이 아무리 급하더라도 결혼을 보지 마시고 사람을 먼저 봐야지 결혼을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때가 다 있어요. 때가 누구나 다 때가 있어요. 인생의 봄날은 다 사람마다 달라요. 좀 늦는다고 인생 살아가면서 큰 오점이 되거나 지장이 생기는 게 아니거든. 적어도 결혼에 한두 번 실패하는 것보다는 좀 늦더라도 제대로 된 사람이랑 결혼해가지고 앞으로 미래를 그리는 게 훨씬 더 현명하고 안정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쵸? 여러분들도 그 저의 말에 대한 그건 동의하시죠? 자, 그래서 지금 네 번째 카드 뽑아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초혼이시라면 결혼 안 하신 분들이라면 좀 진짜 신중하게 이성을 좀 보시. 연애는 충분히 할 수는 있는데 결혼 상대를 좀 잘 보셔야 되는 그런 미션이 좀 있고요. 너무 조급하게 성급하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2023년도가 가장 중요하고 이런 경우에도 배우자 간의 어떤 사주나 이런 것을 알아보신다면 궁합을 잘 맞춰 보신다든지 뭔가 좀 궁합 보고 결혼해라 무조건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좀 잘 알아보 막 그 중에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뭐 이런 사람 조심해라 저런 사람 조심해라 이렇게 딱 나눠 딱딱딱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좀 조급한 사람을 좀 경계를 하세요. 막 결혼하자고 바로 막 미래를 그린다느니 뭐 이렇게 막 성급하게 다가오는 사람은 좀 약간 거리를 두시면 될 것 같거든요. 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 비현실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좀 거리를 두시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래서 내 배우자 특징은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설사 지금 돌싱이신 분들이라도 초혼에 실패하신 분들이라도 여러분들이 다시 만나게 되는 사람 아니면 지금 초혼이신 분들이라도 여러분들 배우자의 특징이 굉장히 그래도 안정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 되게 인정이 많고 성실한 사람이라고 해요. 굉장히 남을 배려할 줄 알고 또 감성적으로 내가 많이 참는 사람, 감성적으로 여러분들 정말 좀 아껴주는 사람인데 좀 예민한 면도 있지만 그냥 본인이 좀 참는 스타일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약간 부부 관계에 있어서도 둘 중에 하나가 좀 참아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좀 참는 스타일이라고 나오고 거꾸로 여러분들의 배우자들도 약간 과거가 좀 아픔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야. 아픔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좀 있습니다. 예, 저는 좀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만나게 된 배우자가 좀 어떤 그런 과거의 아픔이 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고 예민한 사람이라고 나오고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배우자감 자체는 우선 외모적으로는 외모적으로는 막 엄청 막 우리가 말하는 막 잘생기고 이쁘고 그런 느낌보다는 흔히 말하는 훈훈한 스타일 있죠. 훈남 훈녀 같은 스타일이고 좀 섹시함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좀 섹시한 외모 그리고 뭐라고 해 도화, 홍염 뭐 이런 게 좀 강한 사람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인기가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성들을 사로잡는 그 매력은 하나는 기가 막히게 타고난 사람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고 직업적으로는 제 직업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어떤 관리 업무를 하신다던가 아니면 운동선수일 수도 있어요. 운동선수일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관리 업무를 만나니까 약간 경찰, 군인, 검찰, 경찰 막 이쪽으로 좀 약간 좀 거친 일을 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거친 일을 하게 될 수도 있고 만약에 이제 만약 사업을 하시는 사람 사업가보다는 사실 약간 저는 좀 빡센 일을 하면서 빡센 일을 한다고 해가지고 막뭐 조폭이다 이런 거 아니고요. 약간 공직으로 치면 군인, 경찰, 검찰 이런 쪽이고 이게 사업을 만약에 하시는 사람 만난다면 좀 뭔가 많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 많이 바쁜 사람이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제 생각에는 사업 쪽보다는 직장인일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좀 공직자로 많이 보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공무원이거나 아니면 아무래도 좀 반듯한 직장을 다니시는 분일 확률이 좀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네 번째 카드를 제가 이렇게 많이 뽑아봤는데 보통 사주 같은 거 보시면 배우자 보기 우선 안 좋다는 말을 좀 들을 수가 있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운칠 기삼이라고 내가 비록 좀 사주 자체로는 뭐 배우자가 별로 운이 별로 없다 하더라도 이게 사람 운이 바뀌거든요. 1년마다 오는 운이 다르고 10년마다 바뀌는 운이 있기 때문에 좀 약간 좀 다르게 이렇게 안 좋은 그것을 보충해 줄 수 있는 운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때 만나는 인연이 잘 이렇게 조화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2023년도 좀 기대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2023년도부터 내가 좀 이성적으로 많이 꼬여있던 게 많이 풀리기 시작해요. 나를 안 받아주려고 했던 이성들도 2023년도부터는 마음을 열고요. 나를 책임지려고 할 수 있는 운이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든지 간에 어쨌든 사주랑 타로가 특히 타로카드 사주 둘 다 과학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좀 추상적이고 어떻게 보면 운적인 것을 논하기 때문에 좀 비현실적인 좀 학문이나 비현실적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런 경우가 많이 맞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보는 거고 답답하니까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했던 말을 너무 맹신을 하지 말아주세요. 왜냐면 이런 걸로 딱 그 편견이 생겨버리면 나는 배우자 보기 안 좋다 막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안 되고요. 충분히 2023년도부터는 운이 좋아지고 있으니까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다고 나오고요. 아까 이것만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어요. 결혼에 대해서 성급해하지 말아라. 그리고 많은 분들이 결혼이 급하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결혼을 보는 거고 그냥 뭔가 끌려가듯이 이렇게 하시게 되는 분들이 나중에 좀 후회하시는 걸 좀 많이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그 진정성 플러스 진정성도 진정성이지만
꾸준함을 보세요. 얘가 일관성이 있는지 없는지. 변덕이 심한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변덕이 심한 사람은 어저께는 나 너를 위해서 목숨을 건다고 그래요. 내일 되면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이게 바로 바뀐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이 제일 무섭다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쨌든 우리 네 번째 카드 뽑아주신 분들 잘 해결되는 모습이니까 좋은 쪽으로 간다고 정말 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 네 번째 카드 뽑아주신 분들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 네 번째 카드 여기까지 할게요. 해석 끝.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